계절 상품은 진짜 이분이 짱이다. 아니 이런 상품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지? 좀 마진율을 계속 높이려면 본인만의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가격을 낮춰서 할 필요는 없고 같은 상품인데도 제 거가 가격이 더 높은데 팔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소싱을 잘 하신 거예요? 겨울 털모자면 털모자 디자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디자인별로 다 찾아보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랜만에 주부분을 모시는 것 같아요. 주부 맞죠? 네, 주부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온꿈사에서 그래도 계절 상품은 진짜 이분이 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어렵게 삼고초려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병행 수입을 하고 있는 포시즌 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포시즌 초예요? 그거는 저기 얼마 전에 바꿨고요. 시즌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잘 하고 싶어서. 포시즌 초. 네. 오. 원래는 온라인 판매자가 아니셨어요. 원래는 직업이 뭐였죠? 직업은 제가 승무원이었고요. 관두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찾느라 시간을 좀 보냈고, 시작한 지는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온꿈사 투트랙 채널 최초 승무원분이 온라인 셀러로 전향해서 잘하고 계신 네. 그런 모습을 오늘 보시고 네네네네네. 계십니다. 40대 초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이까지 밝혀야 됩니까? 아직 안 밝혀도 되는데 제가 굳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전문직을 꾸준히 하셨다가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다음에 네. 또 자신의 일을 또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 나이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것 같아서 나이를 여쭤봤어요. 네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나이보다 너무 어려 보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원래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다가 뭐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예전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었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유튜브에도 나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이게- 그랬었어요. 예, 지금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건데 본인이 그랬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네, 같아서 그랬었습니다. 예, 네. 뷰티 유튜버였죠. 옛날에 네, 그 인스타도 했었고, 근데 인스타도 저랑 안 맞더라고요. 돌고 돌아 셀러. 네, 돌고 돌아 셀러로 왔는데 셀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아니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잘하고 네네. 계시는 거니까요. 물건을 제가 셀렉을 해서 판매를 해서 고객들이 만족했을 때 그때 이제 오는 약간 희열감, 뿌듯함 그런 거를 한번 느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쵸. 수익이 발생하니까 되게 솔직하지 네. 못했어 앞부분의 내용은. 돈이 되니까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높았던 매출 어느 정도 네. 나왔었어요? 최근에 가장- 겨울이겠죠. 네. 네.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네. 있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쿠팡이 쉽진 않지만 하여튼 쿠팡에서 좀 이렇게 매출이 잘 일어나서 뭐 대충 하면 한 8,3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하기는 너무 백단위까지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목표는 1억이었는데 8,400 마진율도 궁금해요. 저는 마진 적은 거는 제가 스스로 이제 안 하시니까. 네, 보람을 못 느껴서 최소로 했을 때 25%를 맞추고요. 거의 뭐 30%에서 40%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8,300에 30% 정도면 2,400 정도는 벌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때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단일 품목이 네네네. 하루에 가장 많이 나갈 때 맞아요. 뭐 그 얼마나 단위- 나갔죠 그게 하루에? 지금 3,000개 팔았습니다. 3,000개요? 네, 그 상품만 3,000개. 대박 많이 팔았네. 한 달에 3,000개면 하루에 100개 꼴인데. 한 달은 아니고 이제 겨울 시즌 내내 걸쳐서. 네. 근데 이번에 또 여름에도 또 계절의 여왕처럼 또 와갖고 또 뭔가 네, 또 잘, 엄청 네, 또 작년에 잘 돼가지고 올해는 좀 준비를 잘 해서 더 많은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포시즌 초님처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1년 내내는 좀 힘들지 몰라도 그래도 여름, 겨울 뭐 이럴 때는 한번 노려볼 만한 상품들 머리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포시즌 초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500 가지고 500 이요? 했어요. 판매가 많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500 정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재고 사느라 돈이 계속 들어가서 그 뒤로는 1000달러
단위로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벌어서 했어요. 넣은 거죠, 그래도 다. 네네네. 벌어서 넣은 것도 있고 정산이 늦다 보니까 먼저 땡겨서 넣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가려면은 어느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저는 사실 병행 수입으로 시작하시려면 1,000만 원이 제일 그래도? 여유롭게 가지고 오.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구독자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내 사업을 준비한다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준비해서 좀 읽어 나가고 싶다 했을 때 그게 막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 반영률 생각하고 했을 때 이게 매몰 비용도 아니고 다 회사에 네네.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냥 판매 기술을 좀 미리 익히고 싶으시다 하다면 그 구매 대행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위탁이나 구매 대행. 네네. 저도 처음에는 위탁 했었어요. 도매국으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이제 판매 루틴이나 이런 거를 좀 배우고 나서 이제 병행 수입을 기회가 돼서 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이제 자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렇게 구매 대행이나 위탁으로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아이가 있거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똑같은 근무 시간을 생각하고 할 건데 얼마 정도? 사실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저희 아이는 8시 전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8시부터 지금은 5시에 와가지고 그 시간 안에는 제가 하고 있긴 한데, 그 전에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갔기 때문에 확보된 시간이 훨씬 적었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는 10시에 가서 일찍 올 때는 2시 반에 올 때도 있고, 빨리 와봤자 4시에서 4시 반 요 정도였거든요. 그 시간에 하고 이제 새벽에 만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한 3시간 정도 하거나 뭐 요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면은 집중도 그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 데리러 갈 시간이 되면 굉장히 집중이 흐려져요. 그쵸. 남편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나요? 처음에는 아니요. 처음에는 뭐래요? 처음에는 이제 퇴사하고 나서 이것저것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셀러를 할 때도 시작할 때도 제가 또 뭔가를 하는구나 신뢰를 주는 그런 눈빛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이거 돈을 벌어다 주시니까. 네네. 포시즌 초님에게 제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정말 말씀드릴 정도로 시즌성 상품을 정말 잘 소싱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놀랬냐면은, 아니 이런 상품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겨울 상품 있잖아요. 저한테 선물 주신 거.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소싱을 잘 하신 거예요? 계속 상품을 저는 계속 미친 듯이 봐요. 그 데이터랩에서도 키워드 계속 보고 거기서 신기한 게 나오면 그걸 또 검색해보고, 잘 팔리는 상품이 그 시즌마다 다 있잖아요. 어차피 겨울이면은 뭐 털과 관련된, 보온과 관련된 상품들이고, 만약에 모자면은 겨울 털모자면 털모자 디자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디자인별로 다 찾아보고, 이제 저는 그 스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이랑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거를 보고 다른 디자인 살짝 돌려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았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말은 쉬운데 그게 진짜 되나 봐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 보니까 그거를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사실 이제 저도 스킬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작년이랑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내가 조금 몇 개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늘려서 네네네. 작년에 했던 방식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서 계속 자기 상품 늘려 나가시는 중이신 거네요? 네네. 지금도 라벨이나 이런 거는 제가 거기 중국에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승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어요? 승무원 한번 경험해볼 만한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견문이 넓어진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가지고, 이런 상품 셀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쇼핑을 되게 좋아했어요. 쇼핑을 좋아해서 막 무더기에서 좋은 상품 고르는 것도 많이 했었고 왜냐면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상품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승무원
패션을 오랜 동안 하셨으면은 여행 관련된 병수템을 해도 잘 했을 것 같은데 스토어를 보면 여행 관련된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아이템을 못 찾아서 못한 거예요. 음. 저야 뭐 사실 하면은 더 잘 풀어낼 자신은 있죠. 아까 계절 상품을 하실 때 마진율은 30% 정도, 최종 마진이 30%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마케팅 비용을 여기서 뺀 거죠? 빼고 남은 순수익인 거예요? 아니요. 마케팅비는 항상 10% 맞추고 있는데 안 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네. 실제로 한 20% 정도? 네네네. 25% 정도 받아가시는 거네요? 마케팅은 그러면 10%를 어디다가 태우세요? 저는 쿠팡만 했었어가지고 쿠팡 그냥 광고 광고로. 진행만? 네, 그리고 네이버도 네이버 그냥 키워드 광고 살짝 그것만 쓰는 해도 것만. 진짜 잘 되나 봐요? 네,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길 효율성이 예전 같지 않다. 네, 그거- 요즘에는 좀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좀 마진율을 계속 높이려면은 본인만의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격을 같은 상품을 낮게도 팔아봤고 높게도 팔아봤어요. 근데 높게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격을 낮춰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다르게, 그러니까 다들 많이 들으신 그런 차별화? 다르게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그 여름에 물총을 제가 위탁 도매매에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진짜 많았어요. 똑같은 게 진짜 많았는데 저는 그 상세 페이지 옛날에는 GIF 됐었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아예 다 GIF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같은 상품인데도 제 거가 가격이 더 높은데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끌거다 파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제가 직접 했죠. 제가 진짜요? 직접 네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네네. 그래도 좀 여기저기 막 스튜디오 돌아다니면서도 했었고. 그 빛이 나는 외모여서 이렇게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그럴 리가요. 네. 다르게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었을까요? 모자라면 다 똑같은 업체 사진을 쓴다고 치면 제가 쓰고만 찍어도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구점을 내가 어디다가 두고 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많이 어색해요. 모델을 그리고 해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부탁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이제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 되게 어색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세 페이지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연습이 되면서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아직 완전 이거를 하려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맞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작정 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그대로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연출한 사진을 좀 넣는 게 좋고 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얼굴만 안 나오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초보자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초보자면은 판매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럼 여름에 당장 팔릴 수 있는 사실 여름과 겨울에는 필요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사실 더 쉬워요. 사계절보다 훨씬 사계절보다 더 훨씬 쉬워요. 쉽죠. 네. 네. 왜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이제 휴가도 있고 더운 거 그리고 놀러도 많이 간다는 거 그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 방학이 있고 다 말씀하시고.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탁 사이트 같은 에서 거 예. 한번 이제 올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르게 상세 페이지를 다르게 좀 힘줘서 예. 대량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네네네네. 그냥 올려서 팔리는 상품도 사실 가끔가다 하나 있어요. 되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아직 많지 않은 시장. 일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광고만 돌려도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가끔.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위탁은 상품을 올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서 올리면은 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여름 상품, 겨울 상품 이걸 하다 보면은 팔다가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진짜 많아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내년에 경험 팔면 되죠. 아 그래요? 네. 팔려요? 똑같이 팔려요? 필요한 거는 항상 똑같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내년에 팔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재고가 1년, 2년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작년에 못 팔았으면 올해는 다 이제 팔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남았다면 그 상품은 안 되는 거니까 아 이제 안녕.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6월 달부터 여름에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6월 한창 잘 팔고 있다가 7월 초쯤에 재고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추가 주문을 해갖고 또 미치죠, 7월 그러면.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아다리를 잘 못 맞춰갖고 맞아요. 조금 남았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내년에도. 그럼요. 이런 조금 남은 거 무서워하면 못하죠. 네,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막 1000개 이런 거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뭐 50개 남았다. 이거는 뭐 그렇죠. 50개 남은 거는 리스크 없이 사고 이 정도는 수는 리스크도 없으니까. 아니고 이미 충분히 그동안 그쵸. 판 돈으로 퉁치고도 남는 네네네. 거니까. 그리고 경험을 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에 초반에는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그 돈 들어가는 게 되게 신경 쓰이고 막 마진이 작은 것도 너무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거 팔면서. 내가 회사를 다녔으면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싱에 실패하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성공을 너무 하기 위해서는 많아서. 많은 도전을 해야 되나 봅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지금도 안 팔린 거 하나 있긴. 그거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잘 파는 사람이 아니요, 있겠지만. 이 상품은 괜찮은 상품인데 제가 못 팔았었던 거예요. 그건 뭐였어요? 앞치마. 앞치마? 네네. 왜 소싱했고? 그때 앞치마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고객들이 이제 뭐 벌어져서 불편해요. 뭐 이런 약간 불편함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완을 해서 벌어지지 않는 가지고 걸로. 오면 대박 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중국 거기 판매처에 얘기를 해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이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모수가 되게 작았던 거예요. 몇 명의 말을 듣고 몇 명의 말을 듣고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보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앞치마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섣불렀다. 네, 그래서 그거는 대대적인 실패작으로. 지금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막 많지는 않고 막 한 500개. 500개? CS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만 한 이유가 그거예요. CS가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파워까지 간 상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AS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초보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는데 AS 때문에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비스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 응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스트레스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AS 때문에 이제 판매 중 되게 잘 팔렸는데 제가 그걸 보완을 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초보였어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중단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쿠팡으로 갔는데 쿠팡은 이제 로켓크로스, 지금 로켓크로스죠. 그때 제트배송은 사실 CS까지 다 관리를 해주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정말 되게 꿀이었어요. 안성맞춤이었겠네요. 네, CS까지 봐주니까 CS를 별로 그렇게 받을 일이 없고 알아서 이제 거기서 다 해주니까 그냥 고객 문의 오면 그것만 해주면 됐어서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안성맞춤이었죠. 이 초보분들이 CS를 되게 겁내하는데 실제로 그게 겁낼 대상인가요? 사실 겁난다기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불만을 갖고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스트레스죠. 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걸로 굉장히 많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만약에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으면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해결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잘 해결이 되실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전화로 받는 건 많이 없으니까. 네네, 텍스트로 많이 텍스트로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에서 컴플레인보다 온라인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훨씬 착하시던데요. 그쵸. 맞아요. 요즘에는 또 어떻게 직원들도 뽑아서 하시나요? 네, 직원이랑 함께 한 지 11, 12, 1, 2, 3, 4, 5 벌써. 그럼 직원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재택이요. 재택이요? 네네. 이 재택 같은 거 알바는 어떻게 구하세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언제쯤 필요하고요? 저도 사실 직원분을 처음 이제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지인 건너 지인으로 함께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당근으로도 많이 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어느 시점에 직원을 구했고 직원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저는 계속 혼자 하다가 제일 이제 저는 잘한 일이 물류센터를 계약해서 물류센터를 이용한 거. 3PL, 4PL? 네네네네.
아내 대표님이 그걸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내가 그거를 과연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물류센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포장이나 배송 그 부분을 좀 소통하는데 좀 불편하고 하긴 해요. 제가 직접 보내는 것보다. 근데 거기서 맡아줬기 때문에 매출을 크게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사용하고 직원은 그 좀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부터 같이 해서 직원은 최대한 물류센터를 사용하시면 바로 같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1년 넘어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직원을 함께 했으니까 직원분은 뭐 하세요 지금? CS랑 뭐 발주랑 재고 관리랑 이런 거를 주로 하고 만약에 시간 남으시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상품 등록도 하시긴 해요. 추가로도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겠네요 진짜로. 지금은 사실 없어요. 만약에 물류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른 상품을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배송 나가는 게 있다 이러면은 필요할 수 있겠죠. 물류센터 혹시 4PL 쓰시는 아니요, 거예요? 3PL이에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해서 자리 잡으신 건데 사업하기 전에 시즌 초와 그리고 사업한 후에 포시즌 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이런 거 말고 가격표는 봐요. 아직 많이 네. 봐요. 뭐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의 여유로움. 그전에는 사실 여유가 좀 없었어요. 제가 맞벌이다가 이제 외벌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육아 때문에 관뒀는데 그 관둔 순간부터 이제 모든 집안일이나 육아에 관련된 거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부담을 안 주는데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었고 나는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눈치를 안 주는데 생활비나 이런 돈 쓰는 거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자꾸 눈치를 그치.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벌었고 네네네. 처음부터 남편의 급여로 같이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상관없이. 같은데 벌다가 안 벌고 타 쓰게 되면은 눈치가 되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눈치를 주진 않는데 그냥 스스로가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서 여유가 없었는데 음. 사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죠. 오. 내가 쏠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와 재밌네요.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저는 이제 이 사업 온라인 사업을 좀 키워서 저도 매출을 좀 역배각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네. 그 포시즌 초님의 이런 사업 성장 일기라든가 좋은 곳에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그런 내용들 포스팅 해주시는 블로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제가 뭐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다 그만뒀고 이제 블로그만 하고 있는데 네. 포시즌 초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검색은 안 해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포시즌 초님처럼 좀 궁금하시고 좀 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블로그 통해서 많은 내용 남겨주실 수 있죠?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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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좀 긴장했어요. 처음 오랜만에 방송 촬영이기도 하고 해서 긴장했는데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뭐 재밌게 제가 생각한 걸 다 얘기한 것 같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든 네. 해도 됩니다. 너무 식상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회로가 좀 먼저 부딪히고 이제 수정을 하는 회로라서 괜찮은데 이제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만 하고 이제 행동이 조금 늦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게 매출이 진짜 거의 1억 가까이가 나도 직원이 없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육아로 바쁘면 또 육아에 또 매진했다가 또 시간 나면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끔은 남편보다 많이 벌 때도 있다라는 거. 가끔. 네. 네네네. 이제 앞으로 왜냐면 시즌이니까. 네, 시즌에는 그렇죠. 이제 쭉쭉쭉 더 해서 시즌은 더 잘 포시즌 벌어야죠. 동안 이제 네. 남편보다 많이 버는 맞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촬영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끝으로 이제 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온코사 회원 모든 분들, 그리고 투트랙 구독자 모든 분들, 그리고 추천으로 떠서 이 영상을 보게 된 모든 분들이 모두
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네, 포시즌 초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